이젠 많이 쌀쌀해졌다 싶은 날이 오면 유독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못다한 사랑의 미련일까요? 그 시절의 아름다웠던 내 모습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2022년 12월 7일 큰 눈이 내리는 절기 대설이 함께하는 나의 엑스에게 특집 요일 밤으로 날아온 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동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 다들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계신지요? 얼마 전에는 전국적으로 첫눈 소식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요일 밤으로 날아온 편지에도 요일 밤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윤활편을 함께 진행해 주실 DJ 달토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달토님. 안녕하세요 DJ 동희님, DJ 달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달토님. 지난 11월 7일에 업로드된 요일밤으로 날아온 편지 1회에 이어서 2회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사실 1회 방송 이후에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취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도 재밌는 소식들을 들고 2회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조회수도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기도 했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면 3회, 4회 쭉쭉 이어서 지속 컨텐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일부 요일밤으로 날아온 사연 코너는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경서의 나의 X에게라는 곡인데요. 유일밤 여러분들의 옛 애인, 짝사랑했던 상대, 그 누가 되었던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띄우고 싶은 편지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보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저희가 2화부터는 사연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접수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X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이 그 신청곡도 함께 접수해 주셨는데 사연 읽어드리는 동안 노래도 함께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 1부 사연 코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밤이 새도록 내 곁에 있어줘 내겐 너뿐이라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나의 첫 X에게 aka 처음이라는 부작용. 어쨌든 첫 이성 친구이자 내 모든 처음의 흑역사를 겪은 너.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는 목석을 데리고 잘도 연애 비슷한 것을 시도했었구나 싶다. 쓸데없이 고집도 세고 하나부터 열까지 삐그덕거리던 나에게 많이 답답했을 거라 생각해. 참 비협조적인 사람이었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넌 나를 계속 찾았을까? 너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나 외에 학교에서 또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오래된 장거리 커플도 있었지.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길어진 우리의 관계에 혼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당연히 얼마 안 가 끝났지만 말이야. 어리석었지만 후회하진 않아. 벌벌 떨고 온갖 실수를 하던 그때의 내가 너에겐 이후 안주거리가 되었겠지만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거든. 미숙하던 나를 내게 잠시 방문한 너와 함께 경험으로 묻어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아프고 소중한 기억이었다면 바로 그렇게 못했을 거야. 참 오래 지나서 이렇게 자세히 복귀해보는데 아무튼 고마웠고 이후엔 그러지 않았기를. 이게 그 첫 제목부터 나의 첫 X에게고 aka also known as 처음이라는 부작용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동희님, 그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네. 예, 처음에는 다 모두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회 초년생들도 어디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고 첫 경험이라는 것들이 다 어디서든지 다 있잖아요. 다
처음이라는 부작용이 어디서든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동희님도 첫 X에게 할 말 많으시죠? 아, 참 많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되게 참 많은데, 그렇다고 차마 모든 걸 이렇게 다 내뱉기는 좀 어렵고, 공식 방송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다.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 워낙 제 첫사랑 썰을 들어보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네. 워낙 이제 뭐 흑역사적인 부분도 있었고 잘 만났다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별을 고했고 그런 것들이 많았다 보니 음, 이 사연을 읽다 보면 그때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익명님 사연에 보면은, 여기 만났던 분이 본인 외에도,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익명님 외에도 학교에서 또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네. 오래된 장거리 커플도 있었다. 학교에서 와, 또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나, 설마? 그런 내용일까요?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르겠지만, 그니까요. 이거 네, 설마 상대가 양다리를 걸친 건가? 이거는 바로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그렇죠. 양다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만났었던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오래된 장거리 커플도 해봤었고,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을 만났다는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이거, 네. 네. 어, 진짜. 그리고 여기 인상 깊은 문장이 어리석었지만 후회하진 않아. 라는 말이 아, 되게 와닿는데, 네네. 이게 사람이면 모름지기 본인이 못 가본 길에 대한 후회를 가질 수밖에 없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이렇게 자세히 복귀해 보는 게 처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그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 생각에는 네, 네. 합리화를 잘해야 돼요. 합리화요. 네, 합리화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틀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는 데 있어서. 예, 그러려면은 오히려 복기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가? 당시 나로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계속 합리화를 해서 저는 후회를 지워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 예. 지금 뭐 어리석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복귀해보는 건 처음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여기 익명님도 사실 아마 복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네. 경험으로 묻어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이 네. 경험을 발판 삼아서 다음에 다른 후회를 할 확률을 낮추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아프기도 하고 후회도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제 성숙해지면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덜 후회하고 덜 실수하고 좋은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제목이 나의 첫 X에게여서 첫 번째 사연으로 이렇게 넣어봤는데, 네. 예전에 저희 디스코드 수다에서도 한번 화제가 되었었던 주제였죠. 첫사랑이란 무엇인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예, 맞아요. 첫사랑의 첫사랑. 기준이 뭔가? 그냥 연인 관계의 성립이 된 첫 번째 케이스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절대 잊지 못할 단 하나의 가장 깊었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음, 정의가 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맞아요. 이분은 첫 이성 친구이자, 근데 저는 사실 첫 네, 이성 네, 친구라고 하면은 누구나 초등학교 때 유치원이나 네네. 초등학생 때 너 내 친구 할래? 해서 이렇게 사귀게 된 케이스 한 번씩 다들 있지 않아요?
좀 대부분 있긴 하죠.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한 번씩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이성 친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한 선의 것들이 학창 시절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서 언제부터 첫 번째로 카운트를 쳐야 될지 저는 항상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처음 만난 여자 또는 처음 연인으로서 사귄 여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뭐 물론 처음 사귀는 것도 맞긴 맞지만 제 기준에서는 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런 어,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첫사랑, 그때 말해줬던 첫사랑이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사귄 걸로 쳤을 땐 거의 두 번째에 가까웠었거든요. 아, 그 이전에 하나 더 있었나요? 있었는데 되게 뭔가 되게 흐지부지하게 돼서 첫사랑이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로 그냥 진짜 아, 그래서 어 물론 처음 사귄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첫사랑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제 없거든요. 예. 아, 그래서 그때 다른 유일밤 사람들 분들한테 잠깐 제 첫사랑 얘기를 했을 때가 네.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였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아. 가끔씩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종이님, 좋았던 네네. 기억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물론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빴던 기억도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제 연애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 그분이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첫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잡고 싶더라고요. 기억의 선명도로 치면 사실 저는 모든 케이스가 다 기억나거든요? 근데 저 가장 오래된 기억은 7살 때 유치원에서 저한테 매일마다 저희 반에 찾아와서 선물을 하나씩 주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집에 매번 선물을 받아와서 가져오니까 저희 네. 엄마가 저보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 친구가 줬다고 했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가져오니까. 그래서 음, 유치원 음, 선생님한테 연락하셔서 혹시 얘 혹시 뭐 도벽 있냐고 애들 거 음. 물건 훔쳐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스러운 문의를 했었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거 빼고는 조금 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이 다 남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남는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중학교 때 같은 학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걔를 되게 좋아했었던 마음은 기억이 나는데 별거 안 했거든요. 사귀고 나서 시험 기간에 도서관 다니면서 같이 시험 공부 좀 하다가 뭐 손잡은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한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그래요? 예,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카운팅 해야 되나 매번 항상 그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음, 이제 뭐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뭐 성인이 된 이후로 한 첫 번째 연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면은 이제 카운트하기가 쉬워지는데 근데 이분은 첫 번째 이성 친구라고 이렇게 딱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예, 예. 또 처음에 흑역사를 겪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한 여러 가지 기억에 남아있는 사례들에서도 사실 각 케이스는 해당 케이스는 매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그쵸. 거는 첫 번째가 아니지만 그 사람과의 연애는 또 처음이고 또 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봤다 하더라도 또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비단 그 첫 번째 연애라고만 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그 각 처음에 대한 부작용이 또 매번 발생하는데 제 생각에는 부작용을 안 겪는 거 그리고 그 부작용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 준비보다는 음, 어차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들에 대한 부작용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각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예, 각 부작용이 음, 발생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평소에 단련을 해놓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 부작용이 안 일어나게 해야겠다보다는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를 가지는 것이 좀 더, 네, 네, 네. 앞으로도 건강한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달토님이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사랑을 할 때는 정말 설레고 좋고 이별을 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슬프잖아요. 그런 네, 건 똑같다 보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어,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그 익명으로 들어온 사연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엑스에게 난 항상 캐롤만 들으면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하며 설레고 신났던 것 같은데 올해 카페에서 첫 캐롤 듣는데 처음으로 쓸쓸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신나고 좋았던 것 같은데 기분이 이상하더라. 그러면서 넌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 난 아직 괜찮아졌다 아팠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 나의 20대를 함께 성장했던 너였기에 서로의 자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녹여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 난 항상 너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생각했는데 끝이 나고 보니 나에게도 너가 정말 많이 남아있더라고. 긴 연애 동안 한 번 싸우지도 않고 헤어지지 않고 만났던 우리들인데 그렇게 사고처럼 끝이 나고 나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난 너와 끝을 낼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끝나고 시간이 흐르고 지금 되어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이 추억으로 너무 많이 힘든데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피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어. 그래서 난 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참 궁금해진다. 이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내가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준 날이 올까 싶어. 마지막엔 너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20대를 함께 해주며 그 당시에만 할 수 있었던 연애와 추억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받았던 기억들은 너무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지우고 싶지는 않아. 넌 나에게 있어 나의 청춘이고 그 시절에 우리가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신청곡은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우리 틀어드렸습니다. 네, 신청곡 제목과 정말 잘 어울리는 내용의 그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읽는 내내 진짜 뭔가 마음이 되게 뭉클어지고 옛 생각들도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캐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떠올라서 쓰신 사연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은 꼭 이렇게 옛날 사랑이 떠오르곤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특히 사계절 중에 유독 겨울이 첫사랑이라든지 내가 그리웠던 사랑, 기억이 남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사연 보내주신 익명님이 이제 20대를 함께 성장했던 너이고, 또 그 서로의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이 녹아들었다라고 표현해 주신 거 보니까 되게 20대 전반에 걸쳐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예. 사람이란 게 과거에 경험해왔던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현재 본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했으면은 지금 본인의 자아에 그 사람이 안 녹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 이거는 꼭 연인이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나와 함께 상호작용했던 모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다 그런데 특히 연인이라면은 본인이 특히 더 마음 쓰고 그 자주 만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그쵸. 아무래도 제일
사랑했던 사람, 내가 기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더 그런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영향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연에 여기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어요. 그 긴 연애 동안 한 번 싸우지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만났던 우리인데 그렇게 사고처럼 끝이 났다. 아, 어, 네. 이게 첫 번째로 인상이 있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난 너와 끝을 낼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이유로 사고처럼 끝이 났어야 했었던 연애였다. 이런 표현인 것 음, 같은데, 굉장히 네네. 인상 깊은데, 사실 주변에 보면은, 어, 진짜 만났다 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커플들이 있는가 하면, 네네. 진짜 얘네들은 안 싸운다. 사이가 좋다. 이런 맞아요. 케이스도 봤는데, 네, 네. 그냥 겉보기에는 안 싸우는 커플이 되게 사이좋고 서로 오래 연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네. 의외로 그런 커플들이 한 번 싸우면은 돌이킬 수 없게 서로 상처를 받고 헤어져 버리는 케이스가 되게 자주 있더라고요. 있죠, 있죠. 네. 맞아요. 싸우지 않는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님? 아,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싸워라 이건 아니지만,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예. 뭐, 안 싸우고 잘 무난하게 가는 거 물론 좋아요. 근데 만약에 싸워야 될 일이 있다, 또는 서운한 게 있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게 있다고 하면, 굳이 막 언성을 높이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제 뭔가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예, 꼭 싸운다고 하는 게 무조건 치고받고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도 싸움은,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은, 연애하면서 싸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음, 이유가 뭐냐면은, 네.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본인의 허점들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상대방에게 어떤 허점들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처치를 할지를 생각해 나가면서 더 지속 가능한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이 문제 해결 방식, 문제를 대처하는 음, 접근 방식이 어떠느냐를 봐야 돼요. 그쵸. 그 평생 동안 문제가 한 번도 안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예.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습을 봐야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져요. 만약에 그쵸, 문제가 그쵸. 발생했을 때 뭐 엄청 회피하는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네.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아주 냉철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굉장히 음,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상대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그쵸. 그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 뭐가 네. 문제가 됐는지보다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좀 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무래도 또 연애는 이제 둘이서 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은 내가 맞아, 너가 틀려,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우리 이렇게 해볼까? 뭔가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싸울 때 중요한 거는 그, 네. 그, 감정이 심하게 상하면 안 돼요. 싸운다고 네네. 해서 아까 동희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싸우되 흉터가 남으면 좀 안 좋거든요. 그냥 그쵸, 스크래치 그쵸. 정도는 네네.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 흉지고 막 돌이킬 수 없는 막 비가역적인 상처로 남고 안 막 돼요, 안 돼요. 트라우마 남고 뼈 어, 부러졌다 붙으면 막 거기 막 이상하게 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네, 잘 상처가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네. 싸우면서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더 알아간 다음에는 흉터가 안 남게 마데카소를 잘 발라주는 과정도 중요하다. 네, 맞아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싸울 때는 반드시 이제 잘 해결이 됐으면 서로 사과하면서
서로 이제 이해해주고. 음. 네. 그 비온 뒤에 땅 굳는다고 그 원래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 땅이 잘 굳게 하려면은 그냥 저절로 굳는 게 또 아니라서 잘 네네. 굳게 잘 땅을 다져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연에서 그 계속해서 너의 생각이 궁금하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님? 그 헤어진 상대의 마음이 왜 궁금한 걸까요? 글쎄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은 어떤 생각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음, 그냥 뭔가 그리움이 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때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정말 사랑했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잊혀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다는 거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분의 소식이 궁금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네, 그 만약에 그 이분이 원격 독심술이 있어서 저 네, 상대분의 마음이 생각이 어떤지 알게 된다면 네, 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그 저 상대분이 만약에 완전 다 잊었다. 그러면은 이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만약에 아, 상대분이 아직 미련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걸 알게 네, 된다면은 또 어떻게 변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어, 왜냐면은 지금 너는 지금 어, 그 어떨까 궁금하다.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다고 하시길래 네, 이 궁금함이 해소되면은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 또 아, 그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어, 저라면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알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제 마음이 휙휙 바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상대가 강하게 나를 그리워하고 있거나 미련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만약에 행여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거는 만약에 달터님 기준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네요. 한편으로 뭔가 아, 마음이 없다가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가도.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이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면 그건 그것대로 저한테 어떤 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떤 아, 방향으로든 상대방의 마음이 저한테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저는 상대방 마음이 궁금하긴 하지만 알고 싶진 않거든요. 네, 예. 이게 음. 궁금하다면서 알고 싶지 않다는 게 참 모순적이긴 한데 그 독심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 독심술이라는 게 있었다면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죠. 독심술이 있었다면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왔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 20대 긴 시간을 아마 함께 하시면서 그 추억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 사고처럼 끝이 났다는 거 보니까 아주 그 굉장히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한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헤어지시게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오래 만난 연애를 끝낸 분일수록 그 다음 연애에서 그 생각보다 의외로 쉽게 또 다시 깊게 빠져든 연애를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 맞아요. 네, 예. 보통 그 사람들이 그 편견으로 고정관념이 그 오래 연애를 한 사람은 다음 연애에 잘 못 만난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네, 막 예. 5, 6년 넘게 연애를 끝내고 시작한 연애에서 금방 잊혀지고 새롭게 시작한 연애에 빠르게 빠져드는 분들을 저는 더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 이전에 그분과 함께하면서 쌓인 본인의 자아와 정체성 덕분에 또 새로운 연애를 또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예쁜 연애 하실 수 있도록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사연도 역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굉장히 길게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네, 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끝까지 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동 DJ님들. 유일밤 컨텐츠는 많이 참여해봤지만 제 연애사를 들려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전 살면서 연애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프로 짝사랑러이긴 하지만 연인으로 이어진 적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20살이었던 새내기 때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동기인 친구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던 과 CC를 했습니다. 5월부터. 크크크크. 그때쯤 제 동기들도 많이 연애를 시작했지만 저희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3년 정도 연애를 지속해왔거든요. 학교가 지방이다 보니 저도 그 친구도 학교 근처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방에 살면서 거의 맨날 붙어 다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들과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저희 학교 근처에 다른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벚꽃이 피면 예쁘다는 걸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다녀와도 되냐 했지만 남자친구는 허락하지 않았고 전 결국 벚꽃을 보러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들은 저만 빼고 추억 회상을 하는 중이랍니다. 암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프로 짝사랑러예요. 한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기본으로 3년 이상은 그 사람에게 푹 빠지는 사람이랍니다. 3년 가까이 연애하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권태기가 온 적이 없었지만 그 친구는 중간에 한번 권태기가 왔다가 다시 해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했어도 상대방이 전과 많이 달라진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저 혼자 이 관계의 끈을 붙잡는 것 같은, 둘이 데이트하는데도 저 혼자만 쫑알거리고 그 친구는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 계속 핸드폰으로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헤어지기 직전에는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서로 각자 집에 있다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2시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는 되게 재밌게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더니 전화 한 통으로 저희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왜,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다 울었나 싶었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한동안 제 침대에는 휴지가 인형 마냥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역시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한 일주일 지나니 너무 후련하고 속 시원하고 헤어지길 잘했다. 나는 얘한테 만약에 연락이 와도 다시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던 찰나에 3주가 지났을까?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근데 또 사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3년을 만났는데 3주 만에 어떻게 잊을까요? 그래서 전 결국 그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어져 있던 3주가 저에겐 너무 길었던 걸까요? 그 친구랑 다시 만나기로 하고 첫 데이트를 한 날 저는 그 친구에게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친구는 저에게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밥 먹을 때 저만 빤히 쳐다보며 먹는다던가 저와의 시간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마저 너무 밉더라고요. 정말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그래서 전 그날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날 공황이 와서 응급실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원래도 공황이 심해서 사귈 때도 응급실에 몇 번 들락날락거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얘기 못하고 결국 다른 날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쓰레기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하하. 그래놓고 너무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 멀탱이 없네? 암튼 그 친구에게 전 쓰레기로 남고 진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썰은 끝났는데 마무리하는 법이 너무 어렵네요. 암튼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제법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이런 저와 연애하고 싶은 분들은 010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리고 꽈씨씨는 최악이에요. 주변에 한다는 사람들 있으면 말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윤활팬이 정규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유일밤 멤버가. 정말 긴 사연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 짧은 웹드라마 한 편 본 기분이네. 일단은 긴 사연 읽어주신 달선이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예. 이번에 이 사연은 이제 꽈씨씨가 이제 키워드네요. 네. 그니까요. 동희님은 과시시 해보셨나요? 저는 꽈씨씨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막 바쁘게 지냈었다 어, 보니까. 아, 저는 네. 놀랍게도 과시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과시시를 했었었는데, 근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그 과시시의 단점들을 거의 못 느끼고 끝났었어요. 왜냐면은 그 일단 그 과시시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예, 예. 그 애인하고만 너무 가까이 지내느라 그 주변의 다른 인간관계가 상대적으로 그 도외시된다. 예, 예. 이런 단점이 있고 헤어졌을 때 자꾸 마주치게 돼서 그 아, 어색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희 과는 별로 학과에서 애초에 별로 단합이 되는 그런 과가 아니어서 여자친구랑 다닌다고 해서 별로 다른 인간관계가 파탄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헤어지자마자 교환학생을 갔고 교환학생 갔다 왔을 때는 그분이 졸업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 애초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서 예, 예. 그 과시시의 부작용은 없었고 과시시의 장점만 아주 만끽하다가 적당히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달터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꽈시시 장점은 혹시 어떤 거세요? 아, 저는 일단 저는 1년 선배였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학과 제가 2학년 때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학과가 없고 2학년 때 과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네네. 처음에 학과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조금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여러 네. 가지 그 선배니까 그래도 정보를 물어보기에 좋았던 것 같고 음흠. 그리고 뭐 시험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뭐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 같이 만날 수 있고 둘 다 기숙사 살았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아,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을 해서 함께 네. 기숙사 살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어서 같이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점이었고 음흠. 어 그리고 과 CC라는 것은 전공이 같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 분야가 비슷해서 본인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그 어, 분야가 완전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그 나의 가장 큰 정체성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전공,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통한다는 점에서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전공이다 보면 공부하거나 과제할 때도 같이 도움이 아, 됐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아, 누나, 나 이것 좀 알려줘. 와, 누나래. 네, 저는 어, 꼬박꼬박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뭐 애칭이 누나 말고는 따로 없었어요? 네, 그냥 이름 플러스 누나. 네, 예를 땡땡 누나. 들어서, 그냥 누나, 어, 이렇게 불렀는데.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야, 여보야, 으아, 그,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꽈시시가 아니어도, 부르는 그 애칭이 딱히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가요? 아, 동희님은 그런 걸로 부르셨어요? 여자친구랑? 저는 그런 이제 호칭을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여보야, 자기야.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마다 이제 표현하는 게 워낙 달라서 이제 이렇게도 부르나 어, 저렇게도 부르나 혹시 궁금해가지고요. 그분은 동희님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렀나요? 아, 어, 네, 저는 비슷하게. 장유유서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제가 장유유서가 확실한 거여서 누나라고 네. 꼬박꼬박 불렀던 거지. 연하가 저한테 반말할 때는 뭐 딱히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심 오빠라고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았어요. 그게 그 오빠라는 호칭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니, 오빠면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누나면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랐던 거였는데 상대가 네. 그냥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뭐 그래라 하고 딱히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연상이나 연하 커플이 아니라
과 동기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동갑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남자친구가 그 벚꽃 보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 거 보니까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어 이게 그 벚꽃 구경하러 가는 거를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한 게 이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네. 굉장히 지양해야 될 게 너무 연인 관계에 매몰되느라 다른 것들을 놓치는 연애 외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네네. 연애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이게 남자친구가 보통 허락해주지 않는 맥락은 뭐 뻔하죠. 뭐 가서 뭐 다른 남자랑 뭐 눈 맞을까 봐 아니면은 아, 다른 뭐 남자들 있는지 막 몇 명인지 막 체크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나랑 놀아라 그 시간에 뭐 아, 이런 맥락일 텐데 네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만 음, 인간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나랑 알기 전부터 있었던 인간관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약을 거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속박하는 연애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쵸. 속박은 좋지 않죠, 확실히. 네, 이게 저도 막, 뭐, 속박하는 연애, 뭐 구속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거는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누구 만나지 마, 남자 번호 다 지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 행동들이 네, 그런 행동이 점점 강해질수록 그 사이 그들의 사이가 이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맞아요. 그, 이 얘기도 사실 예전에 한번 유일범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누가 네,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둘이서 1박 2일로 여행 간다고 해도 속박 안 할 거냐?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르지. 그건 그건 다르죠. 얘기가 좀 다르지. 아니, 상식선에서 벚꽃 핀 거 보러 가는 거는 그냥 네, 친구들이랑 네. 갈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근데 있죠. 1박 2일로 남사친이랑 여행 가는 거는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 이걸 그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네, 일단은 네, 기준 자체가 안 되고요. 그죠. 만약에 이 벚꽃 보러 가는 게 친구들이 아니라 남사친이나 남자 둘이서 만나서 가는 거였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예, 그랬으면 네, 이 사연의 남자친구분 이해가 가는데, 네. 결국 같은 어, 그 동갑내기 동상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맞아.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허락을 과 안 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인데, 예, 예, 과 친구들끼리 여러 명이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동현님은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단둘이 밥 먹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친한 사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술은? 말, 술까지도 괜찮아요. 저도 왜, 그 예, 예, 이전에 어떤 남사친이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원래도 되게 진짜 완전 그 찐친으로 원래도 그냥 계속 친하게 지내왔었던 친구면은 뭐 둘이 술 마실 수도 있지. 원래도 마셨던 사이니까 뭐 나 때문에 마시던 걸 안 마시게 되는 거는 조금 그렇지 하면서 마시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술은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술만 먹고 거기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술 먹고 2차, 3차를 가거나 연락이 끊겼다거나, 아, 예, 연락이 예, 끊기는 거는 이제 남자랑 둘이 만났다는 거 외적으로 조금 걱정되게 만들긴 하죠. 그쵸. 아예 예. 연락이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분 프로 짝사랑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연 보내주신 네. 분이 한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기본으로 3년 이상을 푹 빠진다고 하니까 예, 예.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그 맞아요. 보통 예. 프로 짝사랑러라고 하면은 그냥 이 단어만 처음 봤을 때는 혹시 금사빠신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사빠가 아니라 네. 완전 순애보를 가지신 분이네. 네, 진짜 사랑꾼이죠. 어떻게 보면. 네, 사랑꾼이시네. 어. 이 사연을 읽다 보면 참 독특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프로 맞아요. 짝사랑너도 있고, 꽈씨씨 동기에 벚꽃부터 해서 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막 울기만 했다든지 뭐 눈물이 났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아, 참 이 사람을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네. 2시간 동안 통화하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싸우고 헤어지게 됐다는 거. 네. 계속 울었다고 했는데 그 이 3주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났다는 거. 네. 근데 확 달라진 상대방을 보고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저는 네. 너무 공감이 갔어요. 아, 공감이 갔어요? 네, 확실히 정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정이 떨어지면은 다르게 보여. 확실히 사람이 가진 프레임, 누군가를 아, 바라보는 이 색안경이 굉장히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쵸, 네. 그쵸, 그쵸.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도 미운 딱지가 한번 붙으면은 밉게 보여.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성 간의 그냥 친구 관계여도 그냥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매력이 있어서 되게 뭔가 멋있고 예뻐 보일 때가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너무 별로고 미워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음, 이게 쿨하지 못하고 뒤끝이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래서 비슷하네요. 헤어진 그 연인의 재결합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네. 맥락에서 이분도 아마 3주 만에 다시 만났을 때도 마음이 가지 않았었던 게 아닐까 싶고, 음, 근데 음. 제일 재밌었던 부분. 엄청나게 울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고 속 시원하고 헤어지길 잘했다는 부분. 아, 저도 네. 대학교 들어와서 했었던 첫 번째 연애 헤어졌을 때 막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남. 기억도 아, 안 남. 그래. 그래요? 바로 행복.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도 안 남. 바로 사진 다 지우고 페북 친구 끊고 카톡 차단받고 바로 클리어. 어, 어, 시간이 약이야. 역시 시간이 그, 약이야. 그래요? 기억은 나던데, 보통. 그러니까 신기하네.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렇게 아, 기억 상실증 걸린 것처럼 됐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뭐지? 그 사람을 떠올려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 예, 그런 맥락이었고, 네네. 네, 이분이 프로 짝사랑이라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짝사랑을 누군가를 향해서 하고 계실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저는 또 네,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까시시는 하지 말라, 최악이다. 또 이제 또 이제 웃겼던 게 여기서 이제 저와 연애하고 싶은 분들은 아, 010 어쩌고 저쩌고 여기 이렇게 익명님, 홍보하시는 네, 게 제 번호는요, 010-730,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아,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하시니까 혹시 이 익명님께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저희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 측에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네,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네 번째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연은 A라는 분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익명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된 너에게 안녕?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우리가 연락을 안 한 지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다. 너가 나의 첫사랑도 아니고 끝사랑도 아닌데 가끔 너의 안부가 생각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창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이겠지? 지나고 생각해보면 둘 다 미숙했고 표현이 서툴렀고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 오해는 쌓이고 연락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나는 상처받았고 또 혼자 결론 지어버렸지. 기다리는 사이 지쳐버린 나는 너한테 모든 걸 쏟아내고
속이 아주 후련해졌다 생각했어. 그런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내 생각들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너의 생각은 들어보지 않은 것 같더라. 항상 침묵하던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었나 봐. 성인이 되고 나서 너의 연애는 어땠는지 참 궁금하다. 아직도 침묵하고 그러진 않겠지? 아니면 너의 그런 면까지 좋아해준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겠다. 나무 같은 너에게 불 같은 나보다 햇살 같은 사람을 만나길 바래. 언젠가 마주치게 된다면 연애 시간보다 길었던 학창 시절의 즐거운 일들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안녕. 잘 지내. 나도 잘 지낼게. 야, 학창 시절에 그 사랑했던 상대에게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아, 네. 읽는 내내 뭔가 뭉클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학창 시절이 사기야. 학창 시절이 아, 사기예요. 진짜 예. 인정합니다, 이거는. 그 뭐지? 그 이상형 월드컵 중에 그 연애하기 좋은 공간 월드컵에서 1등이 학교였어요, 학교. 맞아요. 막 그 다른 쟁쟁한 후보들 중에 막 동아리, 뭐 동호회, 뭐 학과, 뭐 헌팅 포차, 뭐 클럽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네. 1위는 학교였어. 학교가 예, 진짜,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네. 말고 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특히 학창 사춘기 때. 시절이 그 풋풋함이 있잖아. 순수하죠. 미숙함이라는 그 명목으로 용서되는 많은 것들. 그게 있잖아. 음,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진짜. 말하면은 목숨 카운트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쵸. 실수해도 용납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서투를 수밖에 없는 나이고, 네, 네. 진짜 그 학창 시절이 진짜 사기 스킬입니다. 진짜 학창 시절 첫사랑, 학창 시절 그런 사랑 얘기하면 진짜 아주 기가 쫑긋 열리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그 정작 너의 생각은 들어보지 않은 것 같고 항상 음, 침묵하던 너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었나 봐. 아직도 침묵하고 어, 그러진 않겠지. 나무 같은 너에게 불 같은 나보다 햇살 같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 이게 문장이 아주 작품이다. 나무 같은 너에게 불 같은 나보다 햇살 같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 진짜 뭔가 예, 수필이나 시 읽는 그니까요. 느낌인 줄 알았어요, 되게. 불은 나무를 태워버리지만 햇살은 나무로 하여금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쵸. 진짜, 진짜 불 같은 나보다 햇살. 이거는 진짜 지금 다시 읽어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상대분이 되게 과묵한 스타일이었나 봐요. 예, 예, 네, 맞아요. 말수가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본인이 바라는 점이나 뭐 필요한 점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삼키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뭔가, 그리고 또 나무 같은 너에게라고 한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연자분은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점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나무라는 게 뭔가 되게 딱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 대부분 나무라고 하면 뭔가 듬직하잖아요. 아, 크고. 그렇죠. 네. 네, 뭔가 이제 가만히 그 옆에만 있어도 뭔가 이제 나무 같은 데 쉬다 보면 되게 시원하고 네. 숨기도 좋고 뭔가 이제 어떤 나무 같은 경우 과일도 이제 맺혀져 있어서 열매도 먹을 수 있고 뭔가 이제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뭔가 든든함을 되게 느끼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이 나무 같은 너에게가 뭔가 여성분보다는 뭔가 남성분에 좀 더 음, 어울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럴 그리고 수도 있겠네요. 네, 불 같은 나보다 햇살 같다는 거는 약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작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이제 구할 때 나는 이제 하나의 새싹이고 나는 그대는 나에게 있어서 햇살 같은 태양 같은 존재다. 이런 어,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네네. 햇살이 어쨌든 태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비춰주고 이제 뭔가 태우고 뭔가 이제 그런 것보다 햇살 같은 그런 따뜻함을 통해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가 남자분이신 것 같고 이제 좋네요.
그런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저는 이걸 읽었을 때. 그러네요. 그 사연 보내주신 분도 본인을 이제 불 같은 분이라고 그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그 바람 같은 분을 만나서 본인이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상대분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 나무도 장작이 되어서 불을 더 키워줄 수도 있지만 나무는 본인이 타버리기 때문에 그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대신에 그쵸. 바람 같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불 같은 A님을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나면 네, 더 앞으로 예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여기 계속 그 아까 사연에서도 제가 강조했었죠. 본인의 생각을 계속 드러내고 그 마찰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가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 나무가 불에 타버리듯이 장작이 되어버리듯이 네, 그 네. 타버리기보다는 그 서로에게 좀 더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바람과 불 같은 관계가 저는 되게 좋은 연애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사연에서도 처음이라는 부작용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첫사랑도 아니고 끝사랑도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그 네, 학창 네. 시절에 그 어렸을 때 미숙했었던 모습들이 그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네, 네. 미숙함이라는 명목으로 그 여러 가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아까 처음에 운을 띄웠었는데 그 네. 상대분조차도 아마 그 미숙함이 있었던 부분이 그 있었을 것 같고 네. 아마 지금은 그분도 A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발전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타기만 하는 나무보다는 그 음, 좀 더 그 그 본인의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채 타오를 수 있는 뭐 석탄이라든지 수치라든지 네, 이런 걸로 네. 진화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와중에 A님도 그냥 단순한 뭐 아궁이 불보다는 좀 더 활활 타오른 더 큰 불이 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은 아예 불이 아니라 뭐 다른 형태의 뜨거움으로 변했을 수도 있죠. 그냥 손난로나 아니면은 뭐 백열등이나 음. 아, 뭐 적당한 네네네. 비유가 떨어진 않는데 네. 굳이 상대방을 태우지 않고서도 그 계속 본인을 태울 수 있을 만한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그 뜨거울 수 있는 그런 다른 그 존재로 변모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분하고 마주치게 된다면은 여기 써주신 것처럼 그땐 그랬지 하면서 학창 시절의 즐거운 일들로 이야기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부디 이제 언젠가 마주치게 된다면 참 학창 시절 같은 즐거운 추억들로 이야기를 잘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입니다. 나의 X에게 언젠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저에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아이가 있어요. 굳이 잊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23살, 그 아이는 21살이었어요. 유독 힘들었었던 일과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평소처럼 SNS를 보고 있었죠. 초점 없는 눈으로 슥슥 피드를 내리고 있었는데 제 손을 멈추게 한 사진을 봤죠. 말도 안 되게 예뻤어요. 하트는 이미 눌려 있었죠. 눈은 그 아이의 사진을, 손은 그 아이 사진의 하트를. 그 사진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때 띠링 하고 알람이 울렸어요. X님이 회원님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X님이 회원님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잠이 확 깼어요. 뭐야? 하면서요. 안녕하세요. 흔한 인사말이었죠. 안녕하세요. 예뻐요, 진짜. 23살 저의 갑작스런 직진이었어요. 하하.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어쩌다 보니 통화도 하게 되었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응, 네가 궁금해. 만날까?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고 만나자는 그 아이의 말에 1초의 고민 없이 시동을 걸었죠. 유난히 아득한 밤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집 앞에 놀이터 그네에 앉아 발끝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기다렸죠. 문득 앞을 봤는데 아득한 밤 사이로 한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고 아이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벌떡 일어나 그 아이에게 걸어갔죠. 역시 예쁘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저 말을 한 기억이 안 나요. 그 아이가 알려줘서 알았죠. 첫눈에 반한 건 분명 아니에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입도 아니고요. 근데 그땐 두 개 다 맞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팩트. 서로 첫눈에 반했고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설레었고 긴장되고 전 직장인이었고 아이는 학생이었어요. 육군 부사관이 꿈인 친구였죠.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나 합격하면 뭐 해줄 거야? 뭐 해줄까? 같이 살자. 같이 살고 싶어. 웃으며 너무 고민 없이 말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는 하나였어. 가족. 난 세상에서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해. 너도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해. 그러니까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 그 아이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사실 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문득 생각한 적은 있었죠.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얼마나 고민했을지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숨에 체감했죠. 그 아이는 멋진 부사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쯤 저희는 헤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았어요. 서로 예민했죠.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좋은 친구로 서로의 곁에 있었죠. 서로 연애 고민도 들어주고 혼내고 연인일 땐 할 수 없었던 친구여서 가능한 것들이요. 2021년 가을에 그 아이는 긴 휴가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본 서로는 여전히 예뻤죠. 그날 아주 멋진 밤을 보냈어요. 연인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다시 연인으로. 3년이 지난 후에 재회였지만 그 아이는 그때처럼, 아니 그보다 성숙했죠. 그 아이와 함께한 겨울은 눈이 많이 왔고 부는 바람은 따가웠고 아침마다 보내주는 인사는 반가웠고 따뜻했어요. 연인이 아니었던 3년의 공백은 꽤 큰 빈자리였죠. 곁에 있었지만 옆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이 식었다고 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전 아주 이기적이었고 힘들었고 그 아이에게 기대지 않았죠.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예전에 전 기쁘면 웃었고 힘들면 울었고 그 아이 앞에선 한없이 무너졌죠. 그때의 내가 아니니까. 그 아이는 그 모습마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사실 특별한 것 없는 흔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는 평생 말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가 좋은 건지 그때의 우리가 좋은 건지 물어본 적 있잖아. 나는 너가 좋아. 그때의 우리도 좋아. 나의 삶의 가장 예쁜 사람으로 기억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여전히. 잘자 나의 X. 아니다. 잘자 나의 첫사랑. 네, 네. 신청곡으로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틀어드렸습니다. 와, 동희님 네. 연기 뭐예요? 이거 동희님, 동희님, 네네. 동희님 네네. 그 여장 연기 좀 많이 해보셨나봐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그때 옛날에 할로윈 할 때 마녀 했을 때 잠깐 아, 냈었는데 예전에 할로윈에서 마녀 분장하신 적 있다 그랬었죠? 네, 약간 망토처럼 둘도 네. 싸매고 꽃갈 모자 쓴 다음에 아, 그 그때 여장 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남자 화장실도 못 가고 여자 화장실도 못 가서 오줌포 터질 뻔했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쉐어룸까지 다시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죠. 예, 여튼 야, 이거 사연이 이거 완전 작품이네요. 그 한 그러니까요. 편의 짧은 단편 소설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고
네네네. 아, 이거 제가 익명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되게 몰입감 있게 읽었었던 사연이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동희님? 아, 저도 이게 듣는 내내, 와, 너무 가슴이 일단 너무 뭉클해지고, 아, 이 젊었을 때 이 청춘? 뭐, 지금도 청춘이지만, 이때만 느낄 수 있는 풋풋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니까요, 23살, 21살. 야, 아, 진짜 진짜. 저 이번 사연 코너 읽으면서 네. 아니 이렇게 다들 어디서 이렇게 운명 같은 만남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이런 운명 같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아주 네. 불타는 사랑을 한 이 익명님이 참 부러워지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진짜,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 한편으로는 슬프면서 되게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신 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 그리고 이거 보니까 SNS에서 사진을 보고 너무 예뻐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봤다 그랬는데 얼마나 예쁘길래 궁금해진다. 그러니까요. 그 와, 어떤 분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얼마나 예쁘길래 그러니까요. 진짜. 얼마나 예쁘길래 이렇게 어 만나자마자 와 예쁘다 이런 소리가 아, 절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심지어 이제 그렇게 예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사진을 좋아해주고 메시지도 보내고, 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 깊었었던 부분은 그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부분. 아, 그 네네네.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커서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은 흔히들 하는 애정 표현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그 X 이 익명님의 X분께서는 되게 가족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그 가족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예전에 그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때 제가 던졌었던 의견 중 하나가 어, 사실 지금 저희 둘 다 이제 결혼을 안 한 그냥 미혼인데 지금 네. 가족들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가족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태어나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저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동생도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동생을 이제 호적 메이트를 갖게 된 거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원해서 가족이 되는 그런 그 행위잖아요, 결혼이.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그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여기 사연의 익명님의 X분께서도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익명님도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그래서 가족이 되고 싶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됐어요. 아, 되게 진짜 막 너랑 결혼하고 싶어라는 얘기 많이 했다 쳐도 가족이 되고 싶어라는 이 멘트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이 아, 되면은 모르는 사람에서 지인이 되고 지인에서 연인이 되고 연인에서 또 다시 가족이 되면은 또 인간관계가 한 번 더 바뀌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이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어떤 관계인지가 계속 휙휙 변하는 게 되게 아주 큰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가장 마지막 허들인 이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익명님을 얼마나 당시에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참 와닿는 부분인데 근데 또 네. 의외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부분이 조금 또 가슴을 후벼 파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네네. 보통 그다 심지어 이제 3년이란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일이 없이 이게 서로 이제 헤어지고 서로의 각자의 갈 길을 갔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의외네? 좀 신기하네? 맞아요. 이렇게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또 친구처럼 이렇게 계속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저라면 못 지낼 것 그러니까 저도 같아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이 예. 이분이랑 모르는 사람에서 지인 됐다가 연인 됐다가 친구 됐다가 이렇게 막 슉슉 변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견뎌낼 자신이 없어요. 아, 진짜 이게, 그쵸. 저 같아도 연인인데 친구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아, 저로서는 힘들어요. 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저는 이분은 지금 사연을 보니까 익명님은 네. 이 익명분의 X에게 아주 큰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미련이 아주 크게 남아 있고 여전히 그 감정의 여운이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네. 이런 분들을 자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그냥 과거의 추억의 그 사람으로 종결된 게 아니라 예, 아직도 예.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면서 감정의 여운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남아있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예, 예. 그런 경우를 봤는데 네, 예. 그 왜 감정이 남아있으면 더 그분하고 잘해보려고 더 시도를 하지 않는지, 왜 음,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아직 그 음, 사람과 다시 잘 돼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특히나 지금 이 사연에 있는 익명님은 네. 보니까 엄청 크게 싸우고 뭐 헤어져 버렸다든지 연락이 끊겨 버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헤어졌던 이유가 뭔지를 알면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좀 이해를 해보겠는데 예.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결함을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연애는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친구가 된 거 또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아직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쵸.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이 헤어진 그러니까 헤어진 이유만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그니까요. 표현이라도 나올 텐데, 예. 그걸 모르니까, 저희가 이 사연을 읽은 저희도 너무 궁금하고, 그니까요. 왠지, 예, 한 가지 뭔지 마음에 모르겠네요. 걸리는 건 네네. 여기 사연 거의 끝부분에 네. 이 문장이 있어요.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는 평생 말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아, 여전히 네가 좋아. 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참 걸리네. 왜 평생 말하지 못할 이야기일까? 이게 누설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일인 건지.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예, 복잡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 얽혀 있다든지.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X라는 분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뭔가 비밀이라든지, 뭐 속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아, 있을 수도 있고. 저 이게, 머릿속에 지금 그 지상파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한 편 후딱 지어졌는데, 그리고 네네. 유튜브에서 나오는 웹드라마 한 편 뚝딱 막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네네.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온갖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서 차마 아, 사랑한다고 하지 못하는. 막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사실 남매야. 그니까. 우리 사실 사돈의 팔촌이야. 이럴 수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예. 그거는 좀 뭔가 너무 우리 유치하고.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우리 아빠가 우리 결혼 반대하셔. 아,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러게요. 그러기에는 너무 이 내용이, 네네. 저는 가끔 진짜 이런 케이스 보면은 이 네네.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네. 뭐지? 내일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네. 그,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겠느냐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유서 비슷하게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쭉 하고 싶었었던 얘기를 그동안 못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적어보게 한 다음에 자, 다 쓰셨나요? 그러면은 내일 안 죽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해 보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유명한 클리셰적인 활동이 있어요. 예, 예. 예, 혹시 봤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것처럼 첫사랑에게도 사실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할 말이 있으면 그대로 전달해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네요. 아, 네. 다음 마지막 사연이네요. 네. 마지막 사연으로는 이제 제가 읽어볼 건데요. 익명님으로 이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 내가 이별을 하고 있는 사람아. 며칠 전 일방적인 너의 이별 통보에 심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 짧은 이별의 대화 안에서 너의 진심을 알아버렸고, 나의 애절한 말이 닿지 않는 것을 알고 나니 이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별을 하고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 오히려 한편으로는 너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해방감이 들더라.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는데 그제서야 감정이 분수처럼 터져버렸어. 눈물 따위는 흘리지 않고 내 감정 잘 추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는 참고 있었고 회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 단호하게 나에게 이별을 말하던 너의 모습 때문인지 나도 너처럼 담담한 모습으로 이별을 맞이하고 싶었나 봐.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 내 마음은 화산처럼 폭발해버렸고 너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가량을 펑펑 울며 내 감정을 쏟아내버렸어. 통화를 마치고 그 이후부터 마음의 정리를 시작했어. 있잖아, 나는 널 너무 좋아해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버렸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맞추려고 노력한 나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 바보 같았음을 깨달아. 그건 내가 아니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더 속상했던 건 나의 사소한 배려를 당연시하는 너의 태도였어. 그치만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기에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 점점 더 나를 잃어갔던 것 같아.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누굴 만나던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 마지막으로 넌 절대로 나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지 못할 거야. 너에게 나만큼 진심으로 널 대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너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닿지 않을 거야. 나만큼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사람도 없을 거고, 너가 나에게 널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따뜻하게 널 받아주고 오히려 나를 보여줌으로써 너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한 사람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야. 꼭 나중에 내 생각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어. 넌 그 정도의 그릇이었고 나는 너의 작은 그릇을 품어줄 큰 그릇의 사람이었다는 거.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후에 너의 감정이 좀 더 성숙해진다면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줘. 말은 모질겠지만 항상 행복하길 바래. 안녕. 신청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입니다. 아, 그 아, 동희님
진짜 DJ 하셔야겠는데? 이거 완전 네, 진짜 네. 라디오 프로그램 듣는 줄 알았어요, 방금 들으면서.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동의의 네네. 신앙독해 같은 거 한번 해야겠는데? 아, 저 신앙 덕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이거 진짜 들으면서 마음의 눈물 줄줄 흘렸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읽으려 했던 건 아니었지만 네. 뭔가 내용이 뭔가 이런 식으로 읽으면 또 마음이 좀 그 시청자분들에게 일본 사람들분들에게도 뭔가 좀 더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네. 읽어봤습니다. 이 사연의 참고사항에는 동희님이 읽어주시고 달토님이 시원하게 따끔하게 직설적이게 조언을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 처음에는 한 소리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뭐 잘하고 계신데? 내가 따끔하게 직설을 할 만한 게 없는데? 어, 중간에 내용 보면은, 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버렸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돼요? 주체적인 자아가 바로 설 때야말로 건강한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본인을 네. 상대방에게 너무 동화시켜버리는 연애, 이 음, 연애에 과몰입한 연애, 이런 거 좋지 못합니다. 음, 본인의 삶이 먼저 바로 서고 거기에 연애가 그 위에 얹어졌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짜 행복이 되는 법이지. 연애가 내 삶이고 내 삶이 연애고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버리고 이러면은 저는 본인을 잃어가는 연애. 그러니까 꼭 잃는 아, 게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이 적셔져 버리는 그런 연애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익명님의 사소한 배려를 당연시하는 상대방분의 태도에 속상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음. 이거까지도 이제 맞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생활형 가스라이팅에 당하신 거고 예. 아, 근데 그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기에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더 나를 잃어갔던 것 같아. 본인을 음,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내 중심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바로 잡으신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예. 그쵸. 이 부분이라도 말했었기에 네, 그나마 더 괜찮았던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하는 뭔가 이런 의뢰 연애,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처음에야 뭐 좋다고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쳐도 나중에 장기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면 만날수록 음,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네, 그로 인해서 싸우거나 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서 결국 헤어지는 사례도 많잖아요. 맞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좀 말하자면 굳이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좀 이기적이어서 저는 제가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잖아요. 굉장히 그쵸. 의뢰 연애가 되어버리거나 상대방에게 몹시 헌신적이 되어버리는 연애. 이렇게 음, 너무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리저리 많이 휘둘리는 연애들 주변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그런 네, 케이스를 네. 볼 때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막 공감이 되기는 항상 힘들었었어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네, 네. 혹자는 저보고 네가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네.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당이 중요해서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최대치로 아무리 느껴도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을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렇다라는 말에 별로 동의가 그때도 안 갔었는데 네, 네. 그 여기 익명님도 본인 인생에서는 본인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조금 여겨보시면 그리고 그 위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1인칭이 있고 그 위에 2인칭이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진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본인을 좀 더 사랑해 보는 건 어떨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네네. 저도 달토님 하면 말씀에 되게 동의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물론 상대방이 좋아하는 마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진짜 엄청 잘해주는 스타일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까지 잃어가면서 하는 그런 연애 방식은 내 마음을 되게 갉아먹고, 맞아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면서 특히 나를 잘 챙겨야 그 상대방도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날 잃어가면서 하는 헌신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외에 네, 네. 그 비행기에서 그 비행기 추락할 때 산소 마스크 쓰잖아요. 아, 쓰죠. 네, 그 매뉴얼을 보면은 어른이 먼저 착용한 다음에 아기를 씌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 보통 생각하면은 약자를 먼저 씌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쓰고 아기를 씌워주잖아요. 그 왜 그러네요. 네, 그러냐면은 네. 어른이 살아야 아기도 그 다음에 씌워줄 수 있고 어른이 살아야 추락한 다음에 아기도 케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그쵸, 그쵸. 예, 이게 음, 본인을 깎아먹어가면서 하는 헌신은 한계가 있고요. 네. 근데 그 사연 맨 뒷부분에는 또 넌 그 정도의 그릇이었고 나는 너의 작은 그릇을 품어줄 큰 그릇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음, 말을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익명님이 그 이분을 만난 뒤에는 좀 더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음, 같은 아픔은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내용을 읽어보니까 달턴이 말씀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려를 그 호의를 둘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돼요. 둘리, 네, 호의를 둘리로 어, 생각하는 사람은 음, 상종하면 안 되고요. 이거 사소한 배려를 당연시하면 안 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배려를 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감사함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네. 혹시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배려를 해줬는데도 당연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도를 하지 않은 행동조차도 캐치를 해서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아, 응, 거죠. 응. 그러네요. 확실히 뭔가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굳이 상대방이 원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잘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익명님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에게 그만큼 헌신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네, 그 상대방을 위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거라서 네,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제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 다음 연애는 이제 익명님을 또 사랑해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서로 퍼주고 서로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조금 더 건강하고 그 합리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사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달토님, 오늘 나의 엑스에게 특집 유일밤으로 날아온 사연 어떠셨어요? 나 빼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 다들 본인의 엑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처음 아, 알았어요. 음, 그리고 욕을 한 바가지로 퍼부어주는 사연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행복을 바래주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다들 이런 예쁜 사랑을 거쳐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달토님, 그 유일밤으로 날아온 사연 3화에도 그 특집으로 사연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유일밤으로 날아온 사연 3화의 주제는 아디오스 2022, 해피 뉴 이어 2023입니다. 유일밤과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2022년은 어땠나요?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2023년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 유일밤에서 있었던 추억을 되돌아보며 2023년에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영상 게시글과 고정 댓글에 사연을 접수할 수 있는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유일밤으로 날아온 사연 3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의 X에게 특집을 마무리하기 좋은 책 구절과 끝곡으로 1부를 마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갑작스럽게 찾아든 영원한 이별에 대한 상상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색깔과 맛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럴 때 사랑은 쌍난 감자처럼 아린 맛으로 다가온다. 누군가와의 영원한 작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아리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깊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이별의 상상이 가슴 찢어지게 아린 맛을 주는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대로를 하라. 그것이 좋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끝곡은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 틀어드릴게요. Oh, darling, 떠나가나요? 새벽 별빛 고운 눈 위에 떨어져 발자국만 남겨두고 떠나가나요? 크리스마스 저녁 명동거리 수많은 연인들 누굴려 골리나 갑자기 죽들이 춤을 추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나의 조각되어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쇼윈도 비친 내 모습 인간이 아냐 믿을 수 없어. 밤하늘 보름달만 바라보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나의 조각되어 생각해보면 영화 같았지.